특히 국내에서 LTCC용 소재는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또한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업체가 최근 에릭슨을 신규 고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부품과 소재에서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적 개선은 물론 밸류에이션 리베이팅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시장은 미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박스권 안에서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다져놓은 현재의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고,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추세 형성에 이제 실망 매물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8월부터 악재들로 인해 이미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 가동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악재는 이제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박스권 이탈보다는 박스권 돌파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부진한 흐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 저희가 이제 같이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LTCC 소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LTCC 소재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속을 여러 층의 시트를 만든 다음에 층층이 쌓아서 이제 저온에서 굽는 공정으로 제작하는 안테나와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이제 방송 중에 PCB 인쇄로 기판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의 완성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으로 돼서 이제 가전제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판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전도성과 절연 특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LTCC는 그 특성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PCB 기판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 이제 기존의 소재에 비해 전력 소모의 감소와 신호의 소실 감소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의 적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LTCC용 소재는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또한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력 소모와 신호의 소실 감소가 강점인 이 소재는 어느 제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5G 무선 통신 부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G 통신은 주파수가 기존의 주파수에 비해 더욱더 높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 중 전파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의 부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G 부품은 소형화, 직접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5G 산업의 성장만 있다면 그 성장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 LTCC 소재 제조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G 섹터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산업의 성장이 나오려면 당연히 5G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 5G 산업의 투자 지연은 5G 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부진이 상당히 심했고요. 올해부터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상반기마저도 부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5G 섹터에 대한 시장 열기도 다소 누그러진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예정보다 늦어졌던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에 대한 이제 성장 요건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5G는 단순히 이제 무선 인터넷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4차 산업의 이제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G만 설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4차 산업에는 이제 진행이 되질 않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기반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이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도,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지금까지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자 속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미국 버라이즈항 5G 기지국 납품은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3분기 실적부터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북미 프로젝트 수행 중인 밸류체인 업체들 위주로 실적이 매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단일 규모로는 버라이즌에 버금가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프로젝트가 1년 넘게 지연이 되어 오다가 최근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G 업체들의 실적 향상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5G 업황에서 매우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월 5일에 있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5G 추가 주파수 경매였습니다. 주파수가 추가된다라는 건 그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와 부품이 납품이 되고 그리고 설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지만 중대역 주파수 개방에 전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고 5G 도입 가속화를 위해 추가 중대역 주파수 공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혜와 함께 실적 향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부터라도 5G 그 관련 업체들에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업체도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북미 5G 기지국 공급 확대에 큰 수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릭슨도 있는데요. 에릭슨은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5G 시장의 가장 큰 중국과 미국 시장 모두 점유율이 높아져가는 업체인데 그만큼 5G 시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업체가 최근 에릭슨을 신규 고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부품과 소재에서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를 통한 실적 향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삼성전자양 매출의 신규로 매우 좋은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5G 상장은 분명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만 속도의 문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하반기부터 해결이 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투자 지연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5G 업체들은 항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른 5G 업체들과 다르게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2차 전지용 배터리 보호 소자를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LTCC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의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적 개선은 물론 밸류에이션 리베이팅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5G 쏠려있는 매출 구성 또한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장과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업체는 작년 9월에 국내 메이저 완성차 부품사의 공급 업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간의 통신에서 안테나 수신 강도를 높이는 부품이 채택이 증가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보호수자는 지금까지는 가전제품에서 활용이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주목할 만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상승 탄력이 붙으면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재무는 탄탄한지 재무제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우선 상반기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4.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44.8%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지만 분명 상반기에는 나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70억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에서는 1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은 성공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매출을 올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5년 동안 연평균 18.4%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의 성장이 매우 좋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비용 중에 고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히려 영업이익 쪽에서 고정비 부분만 넘게 된다면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매출의 성장 그리고 하반기 삼성전자와 에리슨의 5G 성과를 보자면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2차 전지 쪽 사업도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그 이상까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올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58.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올해 안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5년 평균 20% 가까운 성장을 보였는데 그 성장폭을 더 빠르게 높여가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자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본도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회사가 올해 2차 전지용 신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는 건 신사업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그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지속적인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현금을 넘어서는 현금이 이제 상반기에 이미 들어왔고요. 주목을 할 건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용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재무활동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채 비율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77.5%입니다. 100%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범위의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유보율 1060%는 안정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적절한 선에서 부채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성장성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의 움직임은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있는지 차트 움직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도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주봉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는 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유는 증권사에서 5G 관련 소재에서 경쟁사가 없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5G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와서야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는 그만큼에 대한 기대만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2차 전지에 관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2017년 이후 60주봉과 120주봉을 지지 라인으로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급격한 주가 하락 빼고는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견고한 라인인데요. 최근에도 120주봉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은 강한 상승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실적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강하게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단단한 지지 라인이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업체는 주봉상으로 굉장히 탄탄한 추세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봉상의 우상향 패턴과 거기에 더해 상승 패턴 또한 깨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는 분명 이 회사의 실적 성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는 건 지금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긴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분명 추세 상승의 구간을 보여줬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부터 이어진 박스권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이 박스권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482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 하단 말고도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매수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업체는 10월과 11월에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이제 수렴하는 지점으로 종목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향후 성장성을 본다면 당연히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